특히나 어떤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냐, 일단 초기 투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 투자금 대비해서 월세 수익을 좀 누리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건물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대비해서 지금 최저가 금액을 차이를 봤을 때는 약 5억 정도가 저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이 뒤에 건물이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뭐 상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애매한데?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맞아요,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의 사용 승일이 199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지금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30년 된 거 치고는 괜찮네 라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 아니고요, 96년에 준공이 돼서 약 30년이 됐는데 리모델링이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드뷰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약 20년도쯤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싹 다 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물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내부는 깔끔해요. 근데 이제 겉의 모습이라든지 건축물 대상을 떼었을 때만 사용승이 이제 96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임대를 맞출 때는 구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맞추기 쉽겠죠. 그리고 리모델링보다 더 쉽게 임대를 맞출 수 있는 게 준신축과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준신축 건물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약 30년 정도 된 건물이 리모델링이 전체 20년도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맞추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건물이라서 제가 촬영을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딱 사용승인을 딱 보고 30년 패스 이렇게 하시거든요. 다들 보시는 눈이 똑같아요. 신축 건물, 준신축 건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그 건물 좋아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덜합니다. 오히려 이런 건물들이 단독으로 낙찰이 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보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냐, 일단 초기 투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 투자금 대비해서 월세 수익을 좀 누리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건물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보고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다 징크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렇게 사진이 떠 있을 텐데 예전에 그 로드뷰를 봤거든요. 정말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 맞나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노후화가 좀 심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니까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옆면으로 봤었을 때는 별 다른 걸 한 게 없어요. 그냥 페인트만 한 겁니다. 원래 이 물건은 좀 빨간 벽돌이에요. 빨간 벽돌인데 이렇게 회색으로 페인트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리어로 해서 통일이 지금 다 되어 있죠. 실외기도 딱 보니까 한 5년 전에 조금 저렴한 걸로 해서 설치를 에어컨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을 건물을 하려고 하면 수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전제품을 놓으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는 이게 벽이 있죠. 여기는 저희 땅은 아닙니다. 저희 주차장 옆에 별도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도식 같습니다. 예전에 구축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었어요. 5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한 2-3개 호실은 지금 잠겨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페인트가 되어 있죠. 밑에는, 위에도 그렇고 안쪽에 빨간 벽돌이 그대로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또 가리다 보니까 신경을 굳이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차 2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은 지금 2대 정도 됐고, 앞에까지 하게 되면 뭐 한 3대에서 4대 정도까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월평동인데 애초에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 건물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노후화가 좀 많이 되어 있고 주차 공간이 전부 다 협소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분리수거랑 쓰레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투명 플라스틱 택은 꼭 제거해 주세요. 대부분은 제거를 안 하고 다가구주택에서 하는데 내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다 이거 보세요. 택을 다 제거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명도 할 때도 재계약할 때도 굉장히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가스겠죠. 잠겨 있는 곳들이 곳곳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이 좀 여러 개 호실이 좀 있기 때문에 명도하거나 이럴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명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같은 경우도 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페인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뭔가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외부에서 내부로 누수가 될 것 같지는 않나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샤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 샤시로 되어 있어요. 원래 보통 30년 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샤시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빨간색 알루미늄 샤시, 초록색 알루미늄 샤시 이런 게 있습니다. 검은색은 양반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샤시까지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 내부도 하면서 외부 샤시까지도 전부 다 교체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 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 같은 경우는 샤시를 교체를 하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샤시로 그대로 두거든요. 왜냐면 두 개 다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도 하이 샤시로 전부 다 교체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 왔습니다. 이렇게 귀여워 작은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징크를 다 댔네요. 이것도 다 징크입니다. 보통 리모델링을 할 때는 징크를 많이 써요. 금액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석재를 바르게 되면 어때요? 비용이 너무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징크를 해놓고 좀 리모델링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깔끔하게 좀 해놨습니다. 이쪽부터 보게 되면 101호, 102호, 그다음에 201호, 202호 두 개 호실, 두 개 호실이죠. 그래서 301호, 302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 넷, 여섯 가구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기왕하려면 1층은 1호부터 4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 2층 4호부터 해놓는데 1, 2, 1, 2, 1, 2, 1, 2, 그 다음에 여기는 3, 4, 3, 4, 3, 4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3호, 104호, 1층에 4개죠. 203호, 204호, 303호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딱 봐도 104호, 203호, 204호, 303호는 지금 공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보는데 숫자가 없습니다. 4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눌러 볼까요? 응? 지워져 있는데 그냥 눌러보니까 열렸습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불이 깜박깜박해요. 번개치는 거 아닙니다. 교체하는데 비용 얼마 들지 않고요. 이게 이 깜박깜박함이 이 현장의 약간 리얼함을 좀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면 CCTV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이 벽 마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페인트를 다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전기 계량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대로 두셨을 거예요. 이거를 수리한다고 해서 임대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비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올라오면 참고로 여기는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반지하가 있거나 지하가 있으면 사실 리모델링이 돼도 제가 얼마 전에 황토집을 좀 봐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다 지상층에 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101호, 102호, 103호, 그 다음에 여기는 10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 자체 보세요. 이게 30년 된 문인가요? 깨끗하잖아요. 30년 전에 이 문이 나와 있다면 미래에서 왔겠죠. 그래서 20년도에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관문도 전부 다 교체했다. 전부 다 도어락까지도 다 통일성 있게 다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 인터폰이 없어요. 인터폰이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뭐 입찰 못 맞추거나 하진 않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CCTV까지도 좀 신경 써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1층인데 계단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계단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1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근데 이 샤시는 제가 얘기했던 그 알루미늄 샤시가 맞는 것 같아요. 뻑뻑하거든요, 굉장히. 요거는 아마 수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벽 같은 경우도 지금 누수에 대한 흔적들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근데 조금 곳곳에 관리가 안 되는지 이 거미줄 보이세요? 거미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업체에서 청소를 좀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계단 밑에 이런 쪽에 좀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보통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누수에 대한 흔적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도 201호, 202호, 203호, 204호로 해서 총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 종이가 문틀에 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 했으면 종이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보려고 누군가가 이렇게 좀 꽂아놓은 것 같거든요. 누가 이렇게 꽂아놓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계속 공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깨끗한데? 생각보다 별 특징이 없어요. 꼭 누수 흔적들이 무조건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해도. 그리고 계단이 안 높아요. 되게 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3층입니다. 여기 이제 301호, 302호가 있고요. 이쪽 라인에는 303호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문이 다르죠. 여기가 지금 1.5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락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투룸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특별하게 인터폰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인터폰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누다락으로 해서 복층을 쓰다 보니까 지금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 내부에 들어갔을 때 물이 새는 흔적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 물이 새는 흔적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옥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건물 한번 올라가서 옥상을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우에 나온 물건이에요. 그래서 옥상을 올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옆 건물에 올라와서 위에 방수 상태를 보려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상한 대로 저쪽 아까 1.5룸이라고 했던 곳 있죠. 거기가 지금 투룸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반 정도를 거의 지금 다락으로 혼자서 세대에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옥상 공간 같은 경우에도 302호 호실에서 지금 단독으로 옥상 테라스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쪽에 보면 복층으로 되어 있는 이 다락 같은 경우도 지금 샤시가 다 교체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다 교체가 다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방수도 다 회색깔로 다 마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마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부에서도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누수에 대한 부분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302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층 다락을 쓰면서 옥상을 쓰는데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오두막 같은 걸 해놨어요. 비가림막 같은 걸 해놓고 전등 같은 것도 지금 다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쉬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막아놨어요, 펜스로. 안에를 볼 수 없게끔. 여기가 지금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베도 없지, 3층이지, 1.5룸인데 왜 이렇게 높을까 봤더니 다락에다가 이런 공간까지 쓰니까 전세금이 1억 5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1억 5천 정도면요, 거의 준신축급의 투룸이 그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지금 금액대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118658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265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62평, 건물 면적은 96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8억 1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한번 유찰돼서 5억 71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물건의 토지 감정가가 보니까 5억 25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최저가가 5억 7천대니까 지금 거의 토지가 수준으로 해서 경매가 나와 있다. 그러면 사실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물건은 30년 정도가 되긴 했지만 20년도에 샤시 포함해서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도 상당히 좀 뛰어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땅값 정도의 리모델링 된 건물이 공짜로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위치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갑천역, 월평역까지는 도보 1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역까지는 거리가 있지만 갑천역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좀 가깝고요. 그리고 갑천역, 월평역 쪽 지나가게 되면 둔산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시청, 뭐 법원, 검찰청 같은 관공서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상업시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년도 4월 20일 날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한 물건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매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모르는 용어고 경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상 책 한두 권 정도만 읽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근데 이 경매 중에서는 이 다가구 주택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보통 빌라 같은 경우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만 거주하지만 이렇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가구, 15가구면 15가구를 전부 다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 3초면 권리 분석이 끝나고요. 다가구는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넉넉히 20초 정도면 권리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시거나 강의를 들어도 누구나 경매로 여러분 다가구 주택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일반 매매로 다가구 주택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노후를 생각을 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도 차익도 매도 차익이지만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는 건 안정적인 꾸준한 월세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층에 4개 호실이 있었습니다. 4개 호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원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4개 호실이었는데 1층과 마찬가지로 원룸 4개 호실이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3개 호실이었습니다. 3개 호실 중에 2개 호실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고, 가운데 호실 있죠? 문 색깔만 다르고 특별하게 벨이 있던 곳, 거기가 이제 1.5룸입니다. 그 층에 대해서는 1.5룸이지만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락이 굉장히 좀 크게 되어 있고 옥상까지 전체 쓸 수 있는 호실이 1개 호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깔끔하게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등재도 없고 현황상과 공보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1996년에 준공된 물건이 리모델링을 한 물건 기준으로 봤을 때 300에 40만 원이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준공이 된 물건인데 올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 물건이 1000에 6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존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 정도에 지금 전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1.5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6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1.5룸 하나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락도 있고 옥상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총 보증금 합계액이 4천만 원, 월세 합계액은 47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에 보니까 인근 매각가율이 한 72% 정도 됩니다. 거의 최저가 수준이죠.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한번 수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출이 약 85%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내가 낙찰받은 기준의 85%. 그랬을 경우에 약 4억 8,5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 원,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별도로 제가 봤을 때 수리해야 될 비용들은 특히 보이지 않아요. 굳이 한다면 1층 현관의 등, 나머지 좀 더러운 부분들은 부분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몇 억짜리 건물 투자하는 데서는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명도 비용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물건 촬영하기 전에 저희 수강생분이 저희 건물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이 14가구였는데요 잔금 치기 전에 12가구를 다 명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가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를 맞춰가지고 월세를 받고 바로 한 달 뒤에 명도를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잔금 전에 명도를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명도비가 얼마 들었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60만 원, 60만 원에서 2군데를 주셨다고 합니다. 2가구를. 그래서 총 120만 원 들으셨대요. 근데 이 120만 원도 사실 안 주셔도 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60만 원, 60만 원에서 120만 원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넘게 명도비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거의 10분 중에 8분, 9분은 다 영원. 그리고 한두 분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로 전부 다 명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명도 비용은 별도로 선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저한테 배우시지 않고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한 3천만 원 잡으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기 투자금은 취득세 포함해서 약 9,6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대출 이자 가 나오겠죠. 그럼 대출 이자 약 4억 8,500만 원에 4.7%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가 약 188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 470만 원 정도 세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세 470만 원에 월 이자 188만 원을 제외하니까요, 순월세가 28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순월세 이자를 다 제외하고 실제로 내 통장에 남는 금액이 282만 원인 거고요. 관리비는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관리비를 받게 되면 수익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관리비를 제외한 이유는 그걸 가지고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잡지는 않겠습니다. 순월세가 282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지금 책을 읽었는데 ETF로 하면 이제 배당이라는 게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월 300만 원 정도를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 한 27억에서 28억 정도를 넣어야지만 뭐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주식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제가 조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주식하기 이전에 내 건물을 경매로 좀 싸게 사서 월세 현금으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월급으로 생활하고 이 월세를 나오는 걸 가지고 전부 다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기 실투자금 9,600만 원 들어가는데, 일단 전부 다 월세로 세팅을 했었을 경우에 월세 보증금이 과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럼 4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실제 투자금은 5,6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그럼 순월세 282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5,600만 원 해보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61%가 됩니다. 월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또 투자하는 이유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때문이에요. 일단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최대한 비슷한 걸 좀 찾아야겠죠. 1997년에 준공된 물건인데 이 물건이 똑같이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뭐 물론 리모델링에 대한 자재라든지 이런 차이는 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실거래 사례인데 리모델링 기준으로 한번 찾았고요. 대지가 64평이고 연면적이 139평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그럼 그 물건 좀 수익률은 좋겠죠. 근데 그 물건이 25년도 1월 달에 10억 8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약 5억 7천 정도 되는데 이 실거래가 대비해서 지금 최저가 금액을 차이를 봤을 때는 약 5억 정도가 저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최저가에 받지 않더라도 조금 더 쓰고 싶다 하더라도 3억에서 4억 정도까지도 또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서 매달 따박따박 282만 원의 순월세를 받고 실제로 묶이는 돈은 5,6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물건이다 보니까 점점 더 대지 가치가 상승을 하고 토지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다가 추후에 매도를 해도 더 큰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